네, 오늘 제가 이제 원장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그 팜스 작은 윤곽 얼굴 테라피 전체적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팜스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이제 바로 프린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트로 시작할 때 저희가 호흡부터 먼저 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피토 에센스가 있거든요. 이 피토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로마 화장품은 아로마 컨셉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비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전문가인 저희 원장님들도 샵에서 쉽게 아로마 하면은 저희가 브랜딩 해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저도 아로마는 실제로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이미 브랜딩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숙성을 한 다음에 아로마가 가지고 있는 독성이라던가 그런 강한 성분들을 조금 완화를 시켜가지고 원장님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쉽게 그냥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아로마 같은 거하고 다르게 얼굴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7년 동안에 한국 에스테틱 시장에서 이걸 20만 개 이상 판매가 된 거고요. 손님들도 쉽게 지금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단계도 없이 내가 좀 근육이 조금 통증이 있다던가 아니면 위안이 좀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불면증이 있다던가 했을 때 그냥 무난하게 발라주시고 호흡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C에는 카모마일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진정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로 먼저 우리가 림프 순환을 좀 풀게끔 해 주실 거예요. 요거 해서 피토 에센스 CA를 이용해서 호흡을 먼저 해 주시고요. 하실 때는 한두 방울 손바닥에 떨어뜨리고요. 자, 호흡하시는데 한 손은 단중에다 손을 놓으시는데 제가 접었을 때 에너지가 전달되는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갖다가 단중에다 대고, 자, 복식 호흡 하실 거예요. 숨 들이쉴 때는 그냥 놔뒀다가 깊게 들이쉬지 마시고 그 다음에 후 내뱉고 배가 푹 꺼지게. 지금 이분도 이제 흉곽 호흡을 하고 있죠, 그죠? 다시 한번 배가 볼록 튀어나오게 코로 깊게 들어 마시고 코로 그런 다음에 입으로 배가 그 등가죽에 갖다 붙을 정도로 천천히. 다시 한번 코로 깊게 들어 마시고 천천히 다시 입으로 후 내뱉을게요. 한 번 더 코로 깊게 들어 마시고 숨 멈출게요. 하나 둘 셋. 자, 후 하고 내뱉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작해 놓으면 림프 순환되는 게 이제 기본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바닥에 남아 있는 거는 데코하고 애가 쪽하고 헤어라인 쪽으로 한번 쓸어 주시고요. 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VDDT예요. 같은 아로마 컨셉을 가지고 있는 그 피토 에센스를 보시는데 이 VD하고 DT는 항상 형제처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호흡이 끝나고 난 다음에 VDDT, 이거 이제 아로마 화장품인데 VD는 배농 작용을 하는 거고요. DT는 독소 배출을 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항상 붓기를 빼주고 독소를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손바닥에 같이 그냥 뿌려요. 그래서 손바닥에서 그냥 섞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나하나 하셔도 되고, 향이 좀 민감하신 분들은 하나하나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호흡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애가 림프절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한 번씩 훑어가면서 헤어 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바로 인트로, 이제 먼저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린싱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샵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크린싱이에요. 슈딩 크린싱인데 요 팜스 제품으로 요거를 이제 해드릴 건데요. 요거를 하실 때는 한 3번 정도 펌핑을 하셔가지고 약간 이제 로션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얼굴 전체에 도포를 해주시고
클렌징 하실 때에는 항상 손가락에 힘을 빼주시고 클렌징 자체에 판테놀 성분, 비타민 B5가 들어가 있는 성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성분을 이용해 가지고 피부가 진정이 되고 붉은층을 잡아주게끔 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클렌징이고요. 가장 클렌징 할 때 중요한 거는 원래 그 사람의 피부가 가지고 있는 유분하고 수분은 뺏지 말고요. 노폐물하고 메이크업만 닦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클렌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진 촬영을 해 주실 거예요. 많은 회사들에서는 여기 이제 석고도 뜨고 막 이러잖아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게 정확하게 이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저는 그래도 가장 사진을 믿어요. 제가 찍는 제 핸드폰 사진을 그래서 저는 이제 촬영을 많이 하고, 진단기가 있는 분들은 진단기로 사진을 촬영을 해 놓으시면 되고, 사진 촬영하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뭐 당연히 이제 그늘지지 말아야 되고요. 한 화면에 얼굴 전체가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얼굴 옆으로 돌려주세요. 누워있는 분 얼굴 옆면. 눈 감으시고, 옆면도 마찬가지로 한 화면에 다 나오게. 사진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는 고객이 움직여야지 조명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제가 움직일 경우에는 조명이 어두워지겠죠. 방향이 달라서. 반대쪽이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근육 테크닉이 얼굴 작게 만드는 거라서 턱선을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겠죠, 그죠? 정리는 이제 그 다음 단계 하신다고 보시고, 딥클렌징 들어가는데, 딥클렌징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팜스 테라비타, 요게 이제 일회용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샵에서 사용하실 때는 원장님께서 엠베카 테라비타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제품은 두 개 같은 거예요. 어차피 제가 이거 수입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수입해가지고 왔고, 벌크로 소분해가지고 담은 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화이트닝 관리나 흡수 관리에 가장 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테라비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테라비타가 100% 하산토예요. 100% 하산토로 소량 사용하셔도 되고, 요플레 숟가락 정도,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사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100% 하산토이다 보니까 이 하산토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 성분들이 있죠. 그 미네랄 성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피부에 미백 작용을 한다던가 독소를 뺀다던가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집에서도 홈케어로 손님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던가 아니면 뭐 출장이 잦아서 샵에 잘 못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샵에서도 혼자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걸 계실 때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이분처럼 이렇게 약간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토너를 이용해 가지고 계셔도 괜찮아요. 제가 일부러 좀 묽게 했어요. 손님에 따라서 지성 피부나 노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좀 뻑뻑하게 계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예민해요. 예민해서 제가 모세혈관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요거보단 조금 더 저기 봐요. 되게 계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붓으로 전체 우리가 관리할 부위 다 도포하시고, 데코까지 다 해주시고요. 딥클렌징은 도포를 해주시고, 그래서 작용 시간을 두시는데 꼭 모든 피부 다 작용 2시간 두실 필요 없고, 지금 모델분으로 누우신 분이 예민한 편이세요. 그쵸? 우리가 다 보다시피 예민한 편이시기 때문에 작용 시간 두지 말고 이 상태에서 바로 물로 러빙 들어가요. 근데 노화 피부나 피지가 많은, 노폐물이 많은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피지 흡착하는 시간을 두기 위해서 저희가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근데 보면은 손님들 중에서 여러 타입이 있을 거예요. 열이 좀 많으신 분들은 10분까지도 못 기다리겠죠. 막 건조해져 있어가지고 떡떡 갈라지고 이렇게까지는 두지는 마세요. 그러면 그 손님이, 우리 원장님들도 써보셨겠지만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 다음에 손끝에 물 묻히면서 러빙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보면 적정 시간이 한 5분 정도 보시면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두지 마시고 그냥 손끝에 물 묻혀서 러빙을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테라비타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을 피부 깊숙이 넣어주는 작용을 훨씬 더 잘해요. 그 다음에 피부톤이 화사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러빙하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물이 많이 이제 서보셔서 이제 임상 내보셔서 아실 거예요. 테라비타가 손끝에 물 묻혀서 힘 빼고 러빙을 많이 하면 할수록 피부가 어때요? 골고루 화사해지는 거 보실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테라비타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 성분으로 인해서 우리 피부에, 어차피 우리 피부에 뭐 독소를 뺀다던가 아니면은 균형을 맞춰준다던가 밸런스를 맞춰준다, 이런 것들이 다 미네랄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망간이라는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작용을 하냐,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빼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바로 망간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피부 미백 작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알부틴이나 이런 미백 성분을 가지고 미백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부의 유수분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각질의 밸런스, 그러니까 각질이라는 밸런스라는 건 뭐예요? 떨어질 건 떨어져야 되고 살아있는 각질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미네랄 성분, 지금 보시면은 아까는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었어요. 그죠? 클렌징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때요? 오히려 피부 전체 톤이 안정화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테라비타가 손끝에 물 묻히면서 러빙을 하게 되면은 자극 없이 거의 다 녹아요. 그래서 모공이 막혀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블랙헤드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블랙헤드 있는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라비타를 조금 걸쭉하게 계셔가지고 코 부위만 도포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 한 5분 지났다가 손끝에 물 묻혀서 러빙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사용해 봤는데, 해면 사용하실 때에는 테라비타 닦아낼 때는 검은색 해면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이제 토너 정리 해주시면 되고요. 토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이거 사용하시는 하이드라 밸런싱 토너, 하이드라 밸런싱 토너 같은 경우에는 수분감이 좀 높아요. 그래서 어차피 토너 정리하는 단계가 pH 밸런스 맞춰주고 피부 표면을 약산성으로 맞춰주는 거하고 각질층을 촉촉하게 수분 넣어주는 거하고 그런 작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일적팩 들어갈 거예요. 일적팩은 저희 이제 알로에베라 젤이랑 보시고, 저희 이제 이 알로에베라 젤은 아마 샵에서는 약방의 감초처럼 꼭 사용되는 것들이죠. 저희 이제 알로에베라 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알로에베라 잎젤이 많이 좀 들어가 있어요. 잎의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프로페셔널 제품 판매하는 것들 중에 이게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지금 제가 일부러 이제 넉넉하게 하는 이유는 요거 도포하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대로 마사지까지 다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넉넉하게 유리볼에다 넣으시고, 여기에서 이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피토에센스 CA예요. 이게 진정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부층이 얇고 모세혈관이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알로에베라 젤하고 CA를 섞는 거예요. 한두 방울 섞어서 마스크처럼 도포하시고 얘를 그대로 마사지를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피부가 이분이
얼굴이 자주 붓고 배농이 좀 붓기가 심해진다 그러면 VD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이분이 여드름 지성 피부다, 모공이 막혀있다 하시는 분들 같으면 DT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피부 타입에 맞춰서 1차 마스크를 알로에베라를 이용해 가지고 도포를 해주시면 돼요. 특히나 여름철에 우리 그 고객분들이 그 해수욕이나 이런데 이제 여행 갔다 오시잖아요. 휴가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어때요? 피부들이 다 건조해져 있고, 그죠? 붉어져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받으러 오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알로에베라 젤을 CA하고 미리 섞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마사지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진정 관리만 하면, 네, 이렇게 해서 뭐 이제 피부에 따라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진정 관리 딱 해주면 바로 가라앉아요. 홍조 좋겠네요. 홍조 좋아, 예. 그래서 넉넉하게 도포해 주시고, 특히 이제 봄철이기 때문에 건조하셔가지고 가려움도 많고 트러블 올라오는 요인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님들한테 이렇게 제조해서 샘플병에 드려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마사지 할 때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도포하고 난 다음에, 자, 일반 특수 관리 빼고는 일반 관리할 때 이렇게 도포하고 그냥 시간 두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얼굴 관리가 2가지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1차 기본 관리할 때는 도포하시고 작용 시간 한 10분 뒀다가 닦아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앰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데 특수 관리 할 때도 있어요. 특수 관리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제가 특수 관리할 얼굴 작게 만드는 관리를 여기서 테크닉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복부하고 늑간근 이완 다 시켜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을 이용해가지고, 수정 같은 경우에는 몸에 독소를 빼고 이완을 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하는데, 조금 뜨거우면 원장님들이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돼. 그죠? 뜨거우면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까 푼 대로 방향대로 그냥 풀어주시면 되고요. 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압을 주셔서 좀 하셔도 되고, 앞에 대형근하고 소형근 같은 경우에는 압 빼시고 하시되, 이게 수정 자체에 그 지금 무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굳이 힘주게 막 안 미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활경근이 펴져져 있는 데를 얼굴 전체에 이렇게 끌어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리고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해요. 끝까지 끌어올리고, 원장님들께서 손으로 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수정을 대고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뜨거운 건 괜찮으세요? 여기 보시면은 턱 관리에서나 턱 쪽이 들어갈 때 보면 좀 꿀럭꿀럭하고 이렇게 세우셔서 하면은 얘는 곡선이 돼 있어가지고 돌아가요. 뜨거운 거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턱 끝에서 귀 앞쪽으로 당겨 올라와 주시고요. 입에서 간자놀이 쪽으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코끝에서도 간자놀이로 바로 올라오시면 돼요. 가실 때는 뗐다가 살짝 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근 있는 부분 쪽에서는 저희 원장님들이 잘 아시는 거 굴러가지고 풀어주시고, 워낙 교근이 딱딱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워서 이런 식으로 살짝 눌러서 풀어주셔도 괜찮고요. 받으시는 느낌이 괜찮으실 거예요. 따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곡선에 따라서, 얼굴 곡선에 따라서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간자놀이 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중간중간에 알로에베라 젤이 이제 건조해서 좀 뻑뻑하다 싶으면 손끝에 물 묻혀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다시 또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죠? 알로에베라가 젤 타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마로 하실 때는 항상 가로 세로로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마 근육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가로 그 다음에 세로로 당겨주시고. 어떻게 표시가 좀 나요? 반대쪽으로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 여기서 턱 쪽으로 많이 해주시는 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턱 라인을 해가지고 작은 얼굴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돌려서서 올리셔 오셔도 되고, 원장님들이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코끝에서 관자놀이로 들어오시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불안하면은 한 손 더 대고 같이 대고 올라가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입 옆에 있는 근육들 같은 경우는 많이 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압을 주고 이렇게 올라가셔도 되고, 코끝에 시작하기 전에도 지긋하게 눌렀다가 빼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삼투신경이 여기 빠져나오는 곳이 있죠? 귀 앞에 대고도 이런 식으로 지긋하게 누르고 계셔도 돼요. 그 다음에 터미누스로 빼주고요. 이게 곡선마다 이렇게 광대뼈가 있으면 그걸 알아서 자기가 비켜가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도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요거는 일반 기본 페이스 관리할 때는 안 하셔도 되고요. 특수 관리 하실 때 해주시는 거예요. 왼쪽은 더 잘 나오는데 임상이? 그리고 이게 알로에베라 젤이 있어서 아까보다는 얼굴이 어때요? 모세혈관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죠? 이렇게 지금 문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마사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이 됐네요. 실장님이 우리 제품하고 잘 맞나 본데? 응? 그죠? 찍는 거지. 그리고 1차적으로 복부 이완시켜 놓고 늑강근 풀어 놓고 올라왔기 때문에 얼굴 올라가는 게 훨씬 속도가 빨라요. 네.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할 때는 원장님들 크게 테크닉 없이 하셔도 되게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미간 주름 있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좀 신경 써서 조금 더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테크닉 맞추시면 돼요. 테크닉 맞고 1차 알로에베라 젤을 이용해서 1차 마스크를 끝낸 다음에 손끝에 마사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손끝에 물 묻혀서 러빙을 해서 닦아낸 다음에 토너 정리 한번 하시고, 다음 단계는 이제 앰플 단계죠. 앰플 단계는 기본 베이스 관리하실 때는 저희 그냥 앰플 젤 크림, 요게 이제 에센스 겸 앰플 겸 크림 겸으로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요 앰플 젤 크림을 기본 베이스 관리에서는 해주시면 도포해 주시고 2차 팩으로 올라가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특수 관리 하실 때에는 저희 팜스 프로페셔널 더마 플루이드라서 앰플이 있어요. 요때는 사용하실 때는 4종이 있어요. 앰플 4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이스처는 수분 공급해 주는 거 있고요. 요거 지금 보이면은 모이스처 하얀색 앰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얀색 앰플을 빼셔서 하실 때고, 그 다음에 프리파잉 여드름 관리에 사용하는 제품은 이렇게 파란색이 있어요.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 초록색으로 피지 조절하면서 여드름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핑크빛 나는 그 펩타이드 재생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맑은 브라이트닝 미백 성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손님의 피부 타입, 피부 문제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 거. 저는 이제 선택을 할 때 뭐냐면 모이처로 선택을 했어요. 이분이 수분 부족인데다 피부층이 얇고 지금 살해서 모이처를 선택하실 때 원장님들이 이거 이제 따실 때 흔들어 서서 아래로 다 내려가게끔 탁탁 치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솜을 싸가지고 따시는 게 좋아요. 요거를 손님 얼굴 위에서 하지 마시고 내 배 위에나 아니면 옆에서. 너무 따. 그래서 따? 네. 따라보네. 혹시나 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잡고는 가감하게 딱 뿌리셔야 돼요. 거버버버 떠면 이게 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가감하게 딱 부러뜨리고 부시면 돼요. 그래서 한 병을 다 흡수를 시켜주시는데 이때 이제 원장님들이 자칫 잘못하시는 게 뭐냐면 이 2mm의 앰플을 한꺼번에 얼굴 전체에 도포하셔가지고 하시려고 생각하시는데 항상 보시면은 앰플을 흡수하실 때도 한 두세 번에 나눠서 흡수시키시는 게 좋아요. 너무 버려진다. 한 반 정도 흡수시키시고 자근자근 눌러서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요 시간을 꼭 두셔요. 왜냐면은 이 상태를 안 두고 난 다음에 바로 후루룩 2mm의 앰플을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2차 마스크를 하시면은 피부에 흡수되는 율보다는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이제 날아가는 율이 훨씬 더 많죠. 그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지성 피부나 모공이 좀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파잉 앰플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노화나 탄력이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펩타이드 앰플, 그 다음에 수분 부족한 20, 30대 여성분들한테는 수분 앰플, 그 다음에 봄철 좀 화사하게 느끼시고 싶다는 미백 앰플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반 이용해 가지고 완전히 흡수시키면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앰플을 다시 한번 흡수를 시키시고 다음 단계가 바로 저희 스티키 마스크 단계입니다. 앰플을 완전하게 흡수시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앰플 흡수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마스크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 MC 마스크거든요. 이게 이제 허니 성분이 들어가 히알루론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얘가 이제 다른 이 마스크하고 특이한 게 뭐냐면 림프 마사지를 할 수 있게끔 약간 스티키 작용을 해. 좀 끈적끈적하게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요거를 손바닥에서 이렇게 하실 때에는 얼굴 전체 도포를 부다닥 하시면 돼요. 부다닥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자근자근하게 나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지성 피부들 같은 경우에는 오일감이 있다 보니까 이 스티키한 감이 조금 빨리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거를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림프절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부종도 훨씬 더 많이 빼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항상. 데코까지 함께 하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로 빼주시고. 요즘 그 핸드폰 사용량이 늘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데코에 대한 그 어깨가 말린 어깨들이 많고요.
그래서 통증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꼭 관리를 해주실 때는 배꼽까지 같이 이런 식으로 얼굴 중앙에서 자근자근 눌러서 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손바닥에서 부쩍 따가 떼두고 그래서 터미누스를 통해서 에가로 빼주는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이걸 오래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마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빼주시고 얼굴 중앙에서도 한 5분 정도만 해주시고 나중에 15분은 그냥 작용시간으로 두시면 돼요. 빼주시고 이렇게 하고 15분 정도 작용시간을 두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작용시간 20분 후에 손끝에 물을 묻혀서 스티키 마스크를 닦아내시면 돼요. 얘가 그러면 약간 물에 녹거든요. 그럼 닦아내기 편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모델링 얘기를 하시는데요. 모델링 우리 뭐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작용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일시적으로 이제 쿨링하는 거, 진정시키는 거, 그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사실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 단계에 크림 마스크는 유럽에서는 많이 써요. 근데 그 이유가 맨 마지막 단계에 크림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피부 보호막을 형성을 시켜줘요. 우리가 데이크림을 맨 마지막에 단계에 아침에 이제 낮에 쓰는 이유도 보호막을 씌워줘서 그게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하겠다. 그냥 개념으로 했을 때. 그래서 영양분이 크림 마스크에는 데이크림이나 앰플과 같은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크림 마스크류들이죠. 그래서 보호막을 형성시켜주고 피부를 보호해서 수분 공급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얼굴도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작아졌고요. 근데 붓긴 빠졌어. 네, 붓긴 빠졌어. 그 다음에 앰플 젤 크림으로 많이 쓰니까. 앰플 젤 크림을 이용하셔가지고 마무리 크림으로 발라주시고요. 선크림하고 비비크림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앰플 젤 크림이 그 제형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완전히 흡수시켜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약간의 물방울처럼 이렇게 살살 올라오는 거 보실 거예요. 처음에 도포하실 때. 이게 워터드롭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요 상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자근자근 눌러가지고 완전히 흡수시켜 주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가볍기 때문에 남자분들한테도 되게 좋아하셔요. 남자분들도. 워터드롭은 남자분들이 많이 쓰네. 그쵸. 수분감도 있고 유분감은 없으면서 수분감만 있어서. 앰플 젤 크림으로 마무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크림, 비비크림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비크림. 비비도 양 많이 안 쓰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못 끊으셔도
지금 보시면은 비비크림까지 다 이렇게 마무리 해놓고요. 마무리 끝난 다음에 원장님들이 사진 촬영, 전후 사진 촬영 해가지고 오시는데 굳이 이분이 한 10회 티켓팅을 해온 분이신데 1회 관리 끝나고 바로 사진 촬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기 전하고 관리 한 4회 정도 끝난 다음에 촬영해 주시고요. 저희가 컨텐츠에도 적어 놓는 것이 8회를 연속으로 받았을 경우에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해놓을 거니까 실장님 살짝 얼굴 돌려주시고요. 오. 반대쪽 얼굴이 샤프해졌는데? 샤프해졌는데? 작아지고 강하고. 그럼 판매가 얼마야? 29,000원. 맛세게 먹을게. 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로 원장님들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팜스 작은 윤곽 얼굴 테크닉 관리였습니다.